혹시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유난히 부모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좀 모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겁니다. 아까 말했지만 감정에 둔감한 부모. 싫다 좋다 정도만 알지 미묘하게 아까 말했지만 아이가 걱정을 한다든지 미묘하게 이렇게 미소로 숨긴다든지 숨기는 거 많잖아요. 거짓말할 때 표정 아시죠 여러분? 특히 저는 우리 큰아들이 게임을 해놓고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일하는 엄마니까 너 뭐 했니? 가면 숙제! 그런데 딱 목소리 들어보면 약간 흥분된 그 게임 이후에 그 목소리 딱 제가 야 너 뭐 게임 했지? 그러면 우리 엄마 귀신이다 그래요. 저는 그 아이의 그 톤을 통해서 알거든요. 엄마쯤 되면 그 정도 해요.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도. 근데 이거 안 되시면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헛짚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치료가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말했지만 이 본인의 감성 발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감정 일기를 쓰게 해요. 어떻게 하느냐. 보통 이런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한판 붙을 때가 자기는 하랬는데 잘 안 됐을 때 막 야단치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제가 숙제가 그래요. 아이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액션을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으라고.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. 그러고 나서 반드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는 지금 화가 얼만큼 났을까? 하고 점수까지 매기게 해요. 속 터지죠. 근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스탑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자기 그 주장 안 하고 자기 반성하고 이걸 하는 동안에 만들어도 아이가 편해져서 좋아진 경우도 꽤 있어요. 어쨌든 감성 발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고 혹시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지금부터 스톱해서 일기 쓰시면 돼요. 숙제라 씻어라 막 저도 좀 그래요. 근데 자 이런 부모는 왜 그런지 아세요?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. 입 안 대도 되는데 굳이 안 대고 좀 아이가 실수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좋은데 자기가 조급하니까 자꾸 입을 대요. 씻어라. 숙제는 했니? 숙제를 안 해서 혼 좀 나야지 다시 챙기지.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럴 기회를 싹 다 없애버려요.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중에 심한 분들은 불안 장애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. 그러면 보통 이제 남편이 너그럽고 이러면은 봐주니까 괜찮은데 같이 막 부딪히고 그러면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잔소리쟁이 부모가 되는 거는 자기 불안부터 없애야 됩니다. 괜찮아,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가슴 속에 자꾸 주문을 외셔야 돼요. 그리고 잔소리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불안한 거 아닐까? 잘 될 수 있는데 한번 기다려보지. 이렇게 쉬어가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말 표현을 잘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. 이거는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가깝습니다. 평소에는 좀 기분 나쁜 게 꾹 참고 꾹 하다가 느닷없이 푹 하고 손이 막 날아가요. 그래서 아빠들 중에 꽤 있으시 소리 팩 지르고 갑자기 평소에는 얌전하시다가 참다가 폭발형 이런 분들 대부분 기분 처음 나쁠 때부터 기분 좋은 방법으로 작은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이런 일이 푹 안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로 자기를 표현을 못하는,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울지도 못하게 하고 또 사내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말을 잘 안 하고 있다가 능력 부재로 확 화를 내게 내서 행동화하는. 그래서 학대하시는 아버지 중에 이런 분이 꽤 계세요. 그러다가 또 기분까지 나쁘고 술까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집안에 가정폭력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남편이 좀 이런 스타일일 때는 평소에도 불만이 있을 때 작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다 접수받고 하셔야 돼요. 참고 다 일하다가 꼭 끝에 그냥 한판 해가지고 그동안 잘한 거 다 잊어버리는. 그래서 이 말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부터 약간 성격이 좀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. 일단은 자기 말 떨어지면 말을 들어야 돼, 아이들이. 좀 심하신 분 남편도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요. 반대로 또 어떤 부분은 부인이 자기 말을 들어야 돼. 약간 폭군이 돼요. 근데 폭군을 막 드러내놓고 하는 부모도 계시지만 은근히 조절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엄청난 손해나는 방법으로 하시는 잔인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? 자기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. 너마저 내 말을, 내가 말이지 어릴 때 나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구박을 좀 받았지만 내가 참았다 우리 부모한테는. 근데 너까지 나를.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. 특히 또 여성인 경우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존여비가 심해가지고 고기는 누구만 주고 정말 그랬거든요. 그게 억하심정이 되면 아이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고 분노 폭발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
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를 경험하도록 도와드려야 돼요.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보잘것없은 자기 자신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지금은 새로운 세상인데 왜 과거에 내 열등감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 아이한테 군림하려고 듣느냐까지 들어가야지 이건 하지 않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말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요, 서로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자녀한테 다 얘기해요. 예를 들면 시어머니한테 너무 좀 당한다 이러면 너무 열받는다 그러면 애 붙들고 앉아갖고 하소연해요. 특히 딸내미들 말 잘 들어주는 착한 딸내미 이런 애들한테 이제 계속 그러면 아이는 다 들어줘요. 이런 애들 어른인 척해요. 근데 아이는 아이 노릇을 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부모도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. 애 어른이 빨리 되면요, 이 아이가 나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. 아이 때는 아이답게 의존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소녀 가장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. 유년이라는 것은 보호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자꾸 하게 되시면, 야, 나는 친구가 필요하거나 치료사가 필요한 거지, 내 아이는 자유롭게. 그래서 아이한테는 어른의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100%는 아니지만. 그래서 결국 이걸 하려면 어떡하느냐, 우리 남 얘기할 때는 하죠. 그렇지만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내가 왜 이럴까?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. 자기의 부모한테서 벗어나야 됩니다. 내가 어릴 때 부모하고의 본능적 대화가 이끌어져서 지금 그 잘못된 왜곡된 대화가 내 아이하고 계속 벌어지면.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이 좀 무서우셨고요. 내가 그래서 좀 잔소리쟁이가 됐는데 또 우리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고 또 저도 저 분석을 하면서, 그래도 지금 약간 불안이 남아있는데요. 어쨌든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어디가 들어가는지 보시고 답을 좀 섞여 있으실 거예요.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.